지중해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편안한 숙소는 완벽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예요.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에겐 부동산 광고가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상하고 멋진 동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님 말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과 광고 모두 아직 발명되지 않았었죠. 네안데르탈인은 집을 지을 수 없었고 종종 동굴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동굴들 중 하나가 주거용 건물을 꽤 닮았어요. 지브롤터 암벽이라고 불리는 높은 석회암 곳 안에 위치해 있어요. 만약 네안데르탈인에게 경제가 있었다면 이 바위 안에 있는 동굴들은 돈이 꽤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해사들은 1907년에 그걸 발견했어요. 요새화된 바위 안에 큰 구멍을 보게 됐죠.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은 이 장소를 연구했고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동굴에서 고대의 도구와 오래된 동물들의 뼈를 발견했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바위 안에서 4개의 동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거단지 같았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웃들과 함께 살았고 서로를 도와 사냥 및 물고기를 잡았어요. 깃털 장식을 만들고 벽에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의 고대 선조들이 10만 년 전에 이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원시적인 과거를 자세히 연구하고 있어요. 2021년 말 고고학자들은 미지의 터널로 통하는 동굴 내부에 틈새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구멍을 통해 기어서 동굴 지붕 밑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어요. 이곳은 4만 년 이상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긴 전체 단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파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고대 종유석이 있는 높은 천장을 갖고 있었죠. 폐허가 된 돌 커튼은 아파트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눴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고대 동물들의 잔해와 벽에 긁힌 자국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도그웰크라고 불리는 바다 우렁의 껍질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들 중 한 명이 그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곳의 주요 주인들은 하이에나였어요. 이 동굴은 네안데르탈인이 원숭이보다 인간과 더 가까웠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에겐 삶을 사는 방식과 심지어 약간의 관습도 있었거든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과학자들은 이 바위 안에서 새로운 방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한편 2003년 고고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 또 다른 초기 거주지를 발견했어요. 녹색 정글 속에서 고대 도구들이 있는 동굴을 찾게 됐죠. 처음에 모두들 인간의 조상이 이곳에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 과학자들은 한 특이한 성인 해골을 발견했어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해골이 30세 여성의 것으로 키는 1m로 평균 성인의 허리 바로 위 정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여성의 몸무게는 성인 양측견의 무게와 같았어요. 해골은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라피테쿠스의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호모 플로레시엔스 또는 간단히 호빗이라고 부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었어요. 또 동굴에는 특이한 고대 동물의 잔해가 있었어요. 소 크기만한 코끼리, 몇몇 큰 황새, 그리고 거대한 쥐였죠. 고고학자들은 호빗이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주요 거주자는 고양이 크기만한 쥐였어요. 아마도 호빗 쪽과 싸웠을 거예요. 몇몇 분석은 호모 프로레시엔시스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다른 진화의 한 갈래였죠. 호빗의 해골은 현대인의 해골보단 원숭이의 것과 닮았어요. 2009년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에서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인 손둥을 발견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 소리를 아주 오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동굴의 높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에 달해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뉴욕의 한 중심 블록보다 더 커요. 손둥은 베트남 정글에 있는 세계의 동굴 중 하나예요. 많은 복잡한 미로가 이 동굴들을 연결해요. 안에서 바깥 세계와는 개별적인 독특한 식물과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지하 정글이죠. 어떤 곳에서는 햇빛을 들어오게 해주는 무너진 천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이한 나무와 식물 외에도 고대 종유석이 여기 걸려 있어요. 어떤 석회암 퇴적물은 4억 5천만 년 이상 되었어요. 공룡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또 동굴에는 강이 많이 있어요. 천장의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형성했죠. 빠른 물줄기가 워터파크의 미끄럼틀과 비슷해요. 이것들은 미지의 지하 미로들로 이어져요. 과학자들은 이 동굴의 아주 작은 부분만 연구했어요. 다음 특이한 동굴은 뉴질랜드에 있어요. 수십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그 안에 살아요. 각각이 푸른 빛으로 빛나죠. 다 같이 동굴에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오래 있을 순 없어요. 특별한 공기 측정 자치가 어디에나 있어요. 과학자들은 반딧불의 정상적인 존재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곤충들은 환경에 민감해요. 만약 동굴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면 공원 직원이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반딧불이의 산소를 훔치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꽤 놀라운 동굴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무서운 동굴은 어때요? 예멘의 알마흐라 지방의 사막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찾는 건 동굴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땅속의 블랙홀이에요. 농구장만한 크기죠. 여러분을 겁먹게 하는 건 그 크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게 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검은 심연의 깊은 곳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멘의 거대 구멍의 검은색이 모든 태양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강력한 손전등으로도 그곳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 위를 날아갔어요. 드론과 가장 강력한 렌즈로 촬영을 했지만 어둠 위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마치 금빛 모래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잉크 얼룩처럼 보여요.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접근하길 두려워해요. 그들은 동굴이 사악한 생물들이 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현재 예멘의 거대한 구멍은 가장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신비로운 자연현상 중 하나예요.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구멍이 공사 때문에 생겨났다는 설이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광물을 찾기 위해 근처의 흙을 파냈어요. 그게 지각 변동을 일으켜 표면을 붕괴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지금 햇빛이 500만 년 이상 스며들지 않은 곳을 상상해보세요. 산소는 거의 없고 춥고 축축해요. 그럼에도 여기서 생명체가 태어나요. 미생물,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것도요. 이 동굴의 생활 환경은 보통 동굴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동굴은 다른 행성과도 같아요. 여긴 루마니아 남동쪽에 있는 흑해 근처에 있는 모빌 동굴이에요. 입구는 땅에 있는 작은 구멍이에요. 안에 터널이 지표면 아래 깊은 곳으로 통해요. 동굴 안에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정상치 이상이에요. 여기의 공기는 표면 산소의 절반만큼 있어요.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사는 다른 생명체들은 살 수 있죠. 이 동굴엔 48종의 생물이 살아요. 그중 33종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몇몇 특이한 곤충들을 만날 수 있어요. 흰 달팽이와 흰 거미, 거대한 수염을 가진 노리기, 투명한 새우, 그리고 독특한 종의 거머리. 모두 작은 박테리아 인자가 영양체 덕분에 이곳에서 살아요. 이것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음식 입자를 방출해요. 박테리아는 그걸 먹고 살죠. 다른 더 큰 유기체들은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몇몇 더 큰 유기체들은 그 작은 유기체들을 먹어요. 결국 모두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 동굴에서는 진화가 다른 세계와 분리된 생물학적 체계를 만들어냈어요.